안녕하십니까, 강재훈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 대표 주주가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1월달 이때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동안 한동안 안 보고 있었는데 LG 디스플레이를 이제는 다시금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왜 주주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다 참여하신 쪽으로 말씀드릴 건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LG 디스플레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디스플레이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TV 쪽이고요. 그 외적으로 모니터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전문으로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매출 구성 자체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처가 넓기도 하고 성장성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되는데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TV 쪽이 가장 핵심으로 먼저 실적이 개선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하고 이런 것들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이제 OLED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대형 OLED 이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중소형 같은 경우 2위가 되고, 그 자동차라든지 요즘 보게 되면은 자동차에도 굉장히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쪽 역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시상부의 중소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매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제품별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제 2015년도부터 쭉 여태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역시 TV 쪽에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가 되죠. 근데 이제 TV 쪽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는 예전에는 LCD TV가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LCD 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이 활성화되었고, 그만큼 뭐 중국이나 신흥국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나타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중국에서가 아주 공격적으로 LCD 사업을 시작을 했고, 중국 정부에서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국내 회사의 거의 치킨 게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쪽이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준비한 것이 OLED TV 이렇게 되는데, 이제 OLED TV 자체가 이제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 여기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사업이 이어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최근 보게 되면 자동차라든지 그 외적인 가전제품이라든지 다 고가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OLED TV가 출시됐을 때는 너무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판매 자체가 그렇게 원활히 나타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OLED TV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수요라든지 그리고 가격 구매력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 역시 판매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을 보게 되면은 사실 모바일도 예전에는 이제 LCD 쪽에서가 이제 애플의 납품도 많이 했었고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이제 삼성에서의 이제 OLED, 중소형 OLED가 워낙에 확장이 되었고 그쪽하고 경쟁도 안 되다 보니까 이쪽이 점점 줄어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POLED라고 해서 이제 그쪽을 서서히 키우면서 애플에도 납품을 본격화하긴 했고, 그 다음에 전장 부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나 이쪽에도 역시 들어간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TV 쪽이 여전히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적으로 이제 중소형 OLED와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쪽에 서서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TV 부분에서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2019년도까지가 대부분이 LCD TV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올해부터 어느 정도 역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형 OLED TV가 매출의 60%를 차지했고 내년에는 73%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제일 문제됐던 것이 LCD 이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OLED 업체에서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이 매출 구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LCD가 워낙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서서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장에서 주가 강하게 반등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냐, 사실 그 부분인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에서 우선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약하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LCD 패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모니터라든지 그 외적인 부품이 많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LCD 패널 가격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가격에서 급등세를 보였고, 그 효과를 보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미드 코로나 바뀌면서 이제 그 수요 자체가 꺾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사실 LCD 패널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LED 관련된 쪽으로 서서히 이제 매출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OLED TV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서서히 증가하면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1조 2,600억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규모 자체를 보게 되면 2분기까지는 LCD TV 쪽에서가 1조 3,86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리고 OLED TV가 1조 2,500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3분기 들어오니까 역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즉 LCD TV보다 OLED TV의 매출 자체가 이제는 더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4분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1조 1,100억 정도의 LCD TV 매출 반면에 OLED TV 같은 경우가 1조 4,500억으로 상당히 크게 격차가 이제 서서히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LCD 모바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매출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1,190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OLED 모바일 같은 경우가 이제 9,530억으로 확연하게 대부분의 이제 회사의 체제가 변화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OLED TV 사업이란 부분이 사실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왔었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실적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TV 부분별 실적을 보게 되면 대형 OLED TV 같은 경우가 사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여줬었고, 이 부분이 여기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에서 파란색이 아주 쥐꼬리만큼 살짝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OLED TV 자체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의 사업 시작 이후로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고, 4분기부터는 이제 OLED TV 쪽에서 확연하게 이익의 증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LCD 같은 경우가 그동안 적자 사업을 만들었고, 이 대형 OLED 역시도 적자를 보면서 적자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 이제 작년 2분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LCD TV가 올라가면서 LCD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익의 증가를 보여주고, 서서히 이제 OLED TV가 적자를 축소하다가 이제는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LCD TV 같은 경우는 적자가 되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자에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하는데, 그만큼 OLED TV가 충족을 해준다고 되고, 내년 그 이후 한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때는 LCD TV 쪽에 대한 매출 자체도 많이 줄어들지만 그쪽에서 적자가 완화되고 OLED TV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낸다면서 이제 흑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6.8%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적만 딱 놓고 볼 때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매출액 자체도 감익이 됐던 구간이 2019년도까지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따른 수혜를 보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올랐는데, 실제로 이 2021년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부분은 코로나 수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거고, 이제 이게 꺾인다가 되겠죠. 꺾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LED TV에서가 이제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19년도까지 매출 자체가 감소하다가 서서히 완만하게 매출의 상승세로 바뀌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특히나 좋은 게 뭐냐면, LCD TV 같은 경우는 LCD TV라든 LCD 모니터 같은 대부분의 LCD 관련된 패널 같은 경우는 중국업체에서의 공격적인 정책에 따라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 OLED 대형 OLED T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영업이 나타날 수 있고, 이제 OLED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로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대형 OLED TV와 POLED에서 매출의 증가와 영업의 증가가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국내외 OLED 관련된 캐파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국내가 압도적으로 전체적인 캐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은 어느 정도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캐파 확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는 거의 다 비슷해진다가 2023년 정도까지는 전망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 OLED TV 사업을 진출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8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했죠. 그만큼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하 면적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 국내는 출하가 늘어나는데 해외 출하분은 캐파 대비해서 상당히 더딜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래서 시장에서 중국에서의 그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영향을 덜 받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밸류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밸류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실적, 단순하게 우리가 겉으로 보는 실적만 놓고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정도 나온다 되는데 내년에는 1조 5천억으로 감소가 된다 됩니다. 근데 이 감소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LCD에 따른 이제 수혜를 받던 부분이 없어진다 되는 거지. 실제로 앞으로 향후에는 OLED 쪽에서 영업이익이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거나 적자를 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로 볼 때는 펄어 볼 때는 당연히 올해가 더 싸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 비싸다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 회사 자체가 안정적인 OLED 업체로서의 평가를 받는 그 전환 구간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밸류 자체가 펄어 딸 때 현재가 한 4.8배, 그리고 내년으로 기준할 때는 한 8.4배 정도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내외 OLED 업체들 다 비교를 한다면 절대 비싸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룹에 대해서 비교 좀 해보도록 하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선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기업이 이제 중국의 BOE인데 BOE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 볼 때는 약 7.8배, 그 LG 디스플레이가 5.8배 거의 왔다 갔다 한다 되고 내년 된다 하더라도 7.5배, 7.9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이는 뭐냐? LCD 업체와 이제는 OLED 업체로 구분 지어줘야 된다. 이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자산 가치나 이쪽은 확연하게 LG 디스플레이가 낮다는 부분 생각한다면은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절대 비싼 종목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향후 단순하게 TV만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초에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가파른 급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LG 그룹에서 본격적인 전장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자동차들을 보게 되면 새로 출시된 자동차들이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더 커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서서히 가면 갈수록 전기차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디스플레이로 대부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POLED 같은 경우가 좀 더 사고가 나거나 할 때 플라스틱 OLED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G 디스플레이가 전장 사업하면서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규모 자체는 현재 글로벌 1위로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서서히 더 면적이 커진다는 부분이 실적의 증가를 더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또 하나가 있죠. 유명한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핫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VAR이라든지 VR 기기 역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출시가 된다라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현실에서 좀 더 현실감을 느끼게 만들려면 역시나 굉장히 뚜렷한 해상도를 가진 OLED가 필요하다고 되죠. 그래서 이쪽 역시도 서서히 이제 증가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 성장 동력,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시장이다. 그리고 기존의 LCD 역시도 결국은 교체 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꾸준한 매출의 증가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주주로 참여하시는 것이 현재 너무나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야 될 텐데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 실적을 봤듯이 어떤 과정이냐면 OLED가 2012년부터 LG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제한적인 구간을 반복만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LCD 패널 가격이 좋으면 좀 올라갔다가 패널 가격이 안 좋으면 내려왔다. 이게 반복이 됐던 케이스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봤듯이 2018년도, 19년도에 매출의 감소와 더불어서 대규모의 적자가 나타나면서 주가 자체가 크게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반등을 하다가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니까 예전에 박스권의 하단 자리 중간 마디까지 즉 27,000원 전후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17,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저점 대비 상승폭이 38.2%한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은 거고 최근 들어서 2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이 자리가 10년간의 박스권 하단 자리를 다시금 타는 자리가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LCD가 아니라 OLED로 다시금 재평가를 받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10년간의 저점 자리대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장에서 상승폭이 크게 열린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를 장기 투자하신 분은 어떻게 되냐? 개인들, 이 검은색의 개인들의 보유 비중인데 이게 최대치까지 간 거였죠. 최근 들어서 하락이 되면서. 최대치까지 갔다가 기관이나 외국인은 최바닥을 갔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개인들은 그동안 쥐고 있던 물량을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팔기 바쁘게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서서히 들어오는 과정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수급 역시도 개선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매수는 현재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최대한 2만 원 조금 아래짜리 전후 자리에서 산다. 이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매수가는 19,700원에서 23,300원, 그러니까 2만 원 전후에서 진입을 한다고 보시고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반등 시에 23,500원이라는 자리대가 최근 들어서 올해 상반기 고가를 만들었을 때 추세의 중간에 걸린 자리가 1차 목표를 잡고 2차 목표는 27,000원, 올해의 고가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VR이라든지 여러 가상기기라든지 전장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OLED 패널 가격의 반등이 좀 더 가파르게 나온다면 그때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는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